강민수 씨는 1981년생으로 강인하고 현실적인 남자였다. 그는 귀신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믿지 않았다. 민수는 동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곤 했다. 그의 꿈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넉넉한 삶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 은지는 온화하고 부지런한 여성이었으며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두 사람은 두 아들을 두고 있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아들은 2학년이었다. 시장이 재개발로 철거되자 민수와 은지는 외곽의 한적한 동네, 자유마을에 값싼 땅을 샀다. 땅은 넓고 위치도 괜찮았다. 다만 집대문 바로 옆에 작은 무덤 하나가 대나무 숲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다. 무덤은 작고 낡았으며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무덤 위의 벽돌은 떨어져 나갔고 새겨진 글씨는 흐릿해 읽을 수 없었다. 옆에 대나무 숲은 무성했고 잎사귀가 무덤 일부를 덮고 있었다. 민수가 이웃에게 무덤의 내력을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아는 이가 없었다. 다들 그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고만 했다. 죽은 사람은 해를 끼칠 리 없지.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냈다. 그는 귀신 따위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은지는 달랐다. 이사온 첫날부터 은지는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던 중 대문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치는 듯 했다. 고개를 들어 자세히 보니 아무도 없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누군가 마당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리면 대나무 숲만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다. 은지는 조심스레 이웃에게 물어보았다. 근처에 사는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 무덤 때문이에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동네로 이사온 사람들 중 저 무덤 근처에 사는 집은 다들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은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민수는 현실적이고 단호한 성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는 웃으며 터무니없다 고할 터였다. 이사 온 지 며칠 뒤 민수는 마을길에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늦게야 돌아왔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좁은 골목을 스치며 축축한 안개를 몰고 왔다. 어느 저녁, 강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스산한 소리를 내며 소름을 돋게 했다. 대나무 숲을 지나던 순간 민수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기묘한 한기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심령 같은 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냥 날이 추워서 그런 거라 생각했다. 그때 고요한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가 어디선가 울렸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앞에는 어둠뿐이었고 뒤에는 대나무 숲이 고요히 서 있었다. 잎사귀는 무섭도록 조용히 늘어져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바람이 잎사귀 사이로 부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다시 발을 떼자 그 목소리가 더 선명하고 가까이 들렸다. 강민수 씨, 이번엔 착각이라 넘길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누군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다. 집 대문에 도착하자 갑자기 철컥 소리와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강한 바람도 없는데 철문이 살짝 흔들렸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다. 현관의 발을 디디자마자 갑작스런 강풍이 불며 마당의 마른 잎을 흩날렸다. 은지가 집 안에서 뛰쳐나오며 인상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날씨 엄청 춥잖아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불안을 감췄다. 시장에 손님이 많아서 좀 늦었지.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까 들린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스트레스 때문에 환청을 들은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잠이 들려는 순간 마당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아주 가벼운 소리였지만 누군가 흙바닥을 밟으며 집 앞을 걷는 듯했다. 그날 밤 이후 민수는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 집 앞에 이름 모를 무덤이 점점 더 신경 쓰였다. 무덤은 낡은 대나무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걸 볼 때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마을 남자들과 떡국을 먹으며 차를 마시던 중 민수는 우연히 마을의 무덤 이야기가 나오자 귀를 기울였다. 나이든 박영철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이 자유마을은 원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전엔 들판뿐이었죠. 옛날에 시신을 거두어줄 사람 없이 죽은 이들이 마을 길가에 묻혔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사와서 살기 시작했지만 그 무덤들은 그대로 남았죠.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럼 우리 집 앞 무덤은 누구 거예요? 박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여기 오래 살았지만 그 무덤 주인이 누군지는 들은 적 없네. 다만 예전에 저 무덤 근처에 살던 집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어.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달 밝은 밤이면 그 무덤 위에 누가 쪼그려 앉아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강민수가 인상을 찌푸렸다. 사람 그림자, 누가 한밤중에 무덤 위에 앉아있겠어. 그 말을 들은 남자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분위기가 민수를 불편하게 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 은지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지 않았다. 최근 은지가 집 앞 무덤 때문에 불안해하는 걸 알았기에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대나무 숲을 지날 때마다 민수는 등골이 서늘한 기묘한 한기를 느꼈다. 겨울의 일반적인 추위와는 달랐다. 그날 저녁 가족이 된장찌개로 밥을 먹은 후 은지가 갑자기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제사 음식이나 과일을 준비해서 집 앞 무덤에 제를 지내는 게 어때요? 누구 무덤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는 게 좋잖아요. 민수는 웃으며 대꾸했다. 동네 아줌마들 귀신 이야기 들은 거지. 그 무덤은 그냥 거기 있었던 거야. 몇 년 동안 아무도 제사 안 지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은지는 망설였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집안이 잠든 시각.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바람이 대나무 잎사귀를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그러다 갑자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희미한 소리였다. 누군가 마당의 돌바닥을 천천히 걷는 듯했다. 민수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다.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정문 앞에서 멈췄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나 귀를 쫑긋 세웠다. 집 안은 캄캄했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다. 옆을 보니 은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도 이불을 덮고 곤히 자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귀 바로 옆에서 소리가 났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민수는 멈칫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린단 말인가. 그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대나무 그림자만 희미한 불빛에 흔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군가 문 바로 너머 얇은 나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듯했다. 한기가 등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바람 때문에 문이 흔들린 거야.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침실로 돌아가려 했다. 똑똑똑. 이번엔 더 강하고 단호한 소리였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꼼짝 않고 손을 꽉 쥐었다. 그러다 바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울렸다. 소름이 끼쳤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불을 켰다. 노란 불빛이 마당을 비췄지만 아무도 없었다. 닫힌 나무문과 땅 위에 흩어진 대나무 잎사귀뿐이었다. 민수는 문 손잡이를 쥐고 밖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다. 민수 씨. 민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은 꽉 쥐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집은 문을 단단히 잠갔다. 누가 들어왔을 리 없다. 사람이라면 왜 똑바로 부르지 않고 속삭였을까? 민수는 한 발 물러서며 문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때 마당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한 걸음씩 숨을 멈추고 문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발소리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퍽 차가운 손이 창문 유리에 닿았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유리엔 흐릿한 손자국만 남아있었다. 그 기묘한 밤 이후 민수는 말이 적어졌다. 낮엔 괜찮았지만 밤이 되어 어둠이 집을 덮으면 불안이 되살아났다. 이상한 소리, 알 수 없는 발소리, 특히 창문의 흐릿한 손자국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물 때문이라 자위했지만 왜 손모양이 그렇게 선명한 걸까? 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 그건 뭐였나? 일 때문에 피곤한 탓이라며 달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 후로 일이 더 기묘해졌다. 어느 저녁 시장에서 일찍 장사를 마친 민수는 평소보다 사흘 집으로 향했다. 겨울바람이 사활을 내며 바람에 천막이 펄럭였다. 시장이 한산에 일찍 정리하고 자전거를 탔다. 자유마을로 가는 길은 유난히 적막했다. 양옆 집들은 불이 꺼졌고 가로등 불빛만 안개 속에서 깜빡였다. 자전거 바퀴가 흙길을 구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한 걸음씩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진정하려 했다. 마을 누군가 늦게 돌아가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발소리가 그의 자전거 페달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속도를 살짝 줄이자 발소리도 느려졌다. 갑자기 빠르게 페달을 밟자 발소리도 빨라졌다. 목이 바짝 탔다.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황량한 길이 희미한 가로등 아래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과민한 탓이라 자책했다. 다시 앞을 보자. 시야 한쪽에서 하얀 그림자가 스쳤다. 순간이었지만 분명했다. 집으로 가는 골목 모퉁이. 대나무 아래 10m도 안 되는 거리에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하얀 한복을 입고 맨발이었으며 얼굴은 칠흑처럼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이는 듯했다. 한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며 온몸을 굳게 했다. 침을 삼키며 자세히 보려 했지만 눈을 깜빡이자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아무도 없었다. 대나무 그림자만 바람에 흔들리며 기묘한 형상을 만들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자전거를 빠르게 몰아 집으로 향했다. 대문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철문이 갑자기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누가 밖에서 살짝 민 듯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생각할 틈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은지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일찍 온 남편을 보고 놀랐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단숨에 비웠다. 은지가 눈썹을 찌푸렸다. 왜 그래요? 얼굴이 창백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무것도 아냐. 날씨가 추워서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그는 날씨 때문이 아님을 알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나무 아래의 하얀 그림자가 뇌리에 박혔다.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한밤중 마당에서 소리가 났다.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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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소리. 누가 철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했다. 민수는 눈을 뜨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은지와 아이들은 곤히 자고 있었다. 두드리는 소리는 느리게 이어졌다. 새지는 않았지만 소름이 끼쳤다. 민수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창밖으로 하얀 그림자가 스쳤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세히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캄캄한 밤뿐이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3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또다시 그는 긴장 탓이라 자위했다. 하지만 불안한 밤을 겪으며 민수는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감시당하는 느낌, 한밤의 기묘한 소리, 특히 마당의 하얀 그림자는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민수는 더 이상 태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을 드러내기보단 침묵을 택했다. 은지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확신이 없었고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은지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은지는 등 뒤에서 무언가 서성이는 기운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했다. 손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뒷문이 살짝 열려있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분명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다. 강한 바람이 불며 커튼이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지나간 듯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은지는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돌아와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다. 은지의 표정이 이상한 걸 본 민수가 물었다. 왜 그래? 은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냐. 좀 피곤해서. 민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그날 밤 가족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경 은지는 누가 팔을 살짝 흔드는 느낌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방은 캄캄했다. 침대 옆 등불을 켜자마자 창밖에서 그림자가 스쳤다. 은지는 멈칫했다. 여자였다. 하얀 한복을 입고 긴 머리가 늘어져 있었다. 창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은지는 입을 벌렸지만 그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다. 은지는 민수를 흔들어 깨웠다. 민수 씨, 일어나요 창밖. 창밖에서 누가... 민수는 잠에서 깨어 멍하니 물었다. 뭐 무슨 소리야? 은지는 창문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거기 여자가 있었어요. 하얀 한복 입고
민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정원을 덮고 있었다. 대나무 잎사귀만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자세히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어. 꿈꾼 거 아냐.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검은 얼굴. 눈도 코도 없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내를 달랬다. 바람 때문에 대나무 그림자가 이상하게 보인 거야. 가로등 빛이 반사돼서 그래. 은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고집센 그의 성격을 알기에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은지는 마을의 할머니 은숙을 만났다. 은지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본 은숙이 물었다. 은지야, 요즘 피곤해 보이네. 집에 무슨 일 있니? 은지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할머니, 우리 집 앞 무덤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은숙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무덤 누구 건지 아는 사람 없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 은지는 지난밤 일을 떠올리며 물었다. 할머니, 그 무덤 근처에서 하얀 옷 입은 여자를 본 사람이 있다고 들으셨어요? 은숙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왜 그런 걸 물어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 일을 말했다. 은숙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런 얘기 처음 들은 게 아니야. 몇 년 전에도 누가 말했지. 달 밝은 밤이면 그 무덤 위에 긴 머리 여자가 앉아 있다고. 은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은숙이 말을 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여자를 보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더라. 은지는 침을 삼키며 평정을 찾으려 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나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몰라. 다만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여자일 거라더라. 배신당했거나 뭔가 원한이 있어 못 떠난 거지. 그래서 그 무덤 주위를 떠돈다는 거야. 은지는 지난밤 창밖의 여자를 떠올리며 소름이 끼쳤다. 은숙이 은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내 말 들어. 또 그 여자를 보면 절대 오래 쳐다보지 마. 부르면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너를 눈여겨보면 벗어나기 힘들어. 은지의 심장이 옥죄였다. 이게 대체 뭔가 그 여자가 누군가를 찾는 걸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더 생각하기 싫었다. 은숙과의 대화 이후 은지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하얀 옷 여자 이야기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을 볼 때마다 그 그림자가 선명히 떠올랐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로 나온 은지는 민수가 물을 마시며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보았다. 은지는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전에 은숙 할머니 만났을 때 집 앞 무덤 얘기를 하셨어요. 민수는 눈썹을 치키며 잔을 내려놓았다. 뭐라던 은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달 밝은 밤에 그 무덤 위에 여자가 앉아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많대요. 그걸 보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나. 민수는 웃었지만 어색했다. 또 그딴 얘기 믿는 거야. 그 무덤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근처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 있었어? 은지는 손을 꽉 쥐며 진지하게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이사 온 뒤로 이상한 일 많잖아요. 밤에 나는 소리, 창밖 그림자, 당신도 봤잖아요. 그렇죠?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사실 그는 며칠 전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무시해왔다. 인정하면 이 집에 이상한 기운이 있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늦었어. 자자. 하지만 그날 밤 둘 다 편히 잠들지 못했다. 한밤중 민수는 기묘한 한기를 느꼈다.
날씨 때문이 아닌 살갑과 혈관을 파고드는 이상한 냉기였다. 눈을 뜨니 방은 캄캄했다. 모든 게 고요했고 창밖 바람 소리만 희미했다. 옆을 보니 은지와 아이들이 곤히 자고 있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 귀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민수 씨. 그는 화들짝 놀라 문 쪽을 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 아래로 긴 그림자가 스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한 걸음씩.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짓눌렀다. 어둠이 짙었다. 착각이라 생각하려는 순간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한복, 긴 머리가 얼굴을 덮고 있었다. 꼼짝 않고 서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눈이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듯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갑자기 여자가 손을 들었다. 마르고 푸르스름한 손,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이 천천히 그의 얼굴을 향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방이 갑자기 환해졌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땀에 젖었다. 둘러보니 방은 평소와 같았다. 아무도 없었다. 은지가 놀라 깨어나며 물었다. 여보, 왜 그래요? 민수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꿈을 꿨어. 그는 말을 멈췄다. 이건 평범한 꿈이 아니었다. 피부에 남은 한기가 너무도 생생했다. 은지가 걱정하며 물었다. 무슨 꿈이었어요? 민수는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악몽이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이게 단순한 악몽이 아님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둘 다 잠을 설친 탓에 피곤해 있었다. 큰딸 하영이 이상하게 행동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겁먹은 눈빛이었다. 은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영아, 왜 그래? 왜 자꾸 위를 봐? 하영은 침을 삼키며 작게 말했다. 엄마, 어젯밤 천장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은지는 멈칫하며 소름이 끼쳤다. 여자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누구? 어떤 여자? 하영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글썽였다. 하얀 한복 입은 여자요. 머리가 길어서 얼굴을 다 가렸어요. 천장에 앉아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무서웠어요. 엄마, 민수와 은지는 온몸이 굳었다. 하영의 말이 민수의 어젯밤 꿈과 똑같았다. 우연일 리 없었다. 이 집엔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이 부부를 휩쌌다. 은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라도 내가 너무 걱정한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다. 하영의 기묘한 꿈 이후 민수와 은지는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꿈속뿐 아니라 현실에도 스며든 기묘한 일들은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 하영은 말이 적어지고 겁먹은 눈빛이었다. 저녁에 거실을 지날 때마다 벽에 바짝 붙어 창밖을 피했다. 한 번은 은지가 하영이 마당을 지나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그러면 저를 볼 거야. 은지는 등골이 서늘해졌고 더 묻지 못했다.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다. 어느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달 없는 밤, 마을 길은 짙은 벨벳 커튼처럼 어두웠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슴을 짓눌렀다. 숨이 무거워졌다. 골목 입구에서 자전거 바퀴가 웅덩이를 지나며 물결이 일었다. 헤드라이트가 물에 비친 순간 민수는 뒤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 바로 뒤에. 거의 등을 닿을 듯 가까이 서 있었다.
심장이 멈췄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나무가 바람에 사각이며 손짓하는 듯했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추운 날씨에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불안이 극에 달하며 대문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강한 바람이 불며 철문이 끼익 소리를 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대나무 쪽을 보았다. 그곳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하얀 한복 여자, 이제는 흐릿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대나무 옆 10m도 안 되는 거리에 뚜렷이 서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긴 머리가 땅에 닿을 듯 늘어지고 얼굴은 끝없는 어둠의 구멍 같았다. 눈, 코, 입이 없었다. 소름이 끼쳤다.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없는데도 보이지 않는 시선이 민수를 뚫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여자가 고개를 기울이며 천천히 다가왔다. 발걸음은 가볍고 느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민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했다. 민수 씨, 거기서 뭐 해요? 은지의 목소리가 집 안에서 울리며 기묘한 분위기를 깼다. 눈을 깜빡이자 하얀 그림자가 사라졌다. 대나무만 바람에 흔들렸다. 민수는 황급히 대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은지가 눈썹을 찌푸렸다. 왜 그래요?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에요.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떨었다. 아무것도 아냐. 추워서 좀 피곤한 거야. 은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 의심과 걱정이 스쳤다. 그날 밤 모든 게 정상인 듯했다. 하지만 새벽 3시 민수는 갑자기 깨어났다. 방은 캄캄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다. 움직이려 했지만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이 눌렀다. 숨쉬기 힘들었다. 차가운 숨결이 얼굴을 스쳤다. 귀 옆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민수 씨, 나를 봐. 눈을 뜨자. 그녀가 침대 머리맡에 서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검은 구멍 같았다. 그녀가 손을 들었다. 마르고 뼈만 남은 손. 날카로운 손톱이 민수를 가리켰다. 목이 조여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그녀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차가운 손이 목을 향했다. 그 순간 옆방에서 하영이 울부짖었다. 그 여자가 제 방에 와요, 엄마. 살려주세요. 집 앞모든 불이 켜졌다. 하얀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땀에 젖었다. 은지는 하영의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영은 이불 속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꿈 꾼 거야? 어떤 여자? 하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여자가 제 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를 불렀어요. 쳐다보지 않으려 했는데 얼굴을 보라고 했어요. 은지는 소름이 끼쳤고 하영을 꼭 안았다. 민수는 옆에 서서 손을 꽉 쥐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 여자는 꿈속의 환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 들어와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집 안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민수와 은지는 더 이상 기묘한 일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랐다. 낮에는 그나마 평범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집은 무서운 고요에 잠겼다. 작은 소리에도 온 가족이 화들짝 놀랐다. 하영은 혼자 잠을 자지 못했다. 매일 밤 엄마 품에 파묻혀 속삭였다. 엄마, 그 여자가 또 올까봐 무서워요. 그 말은 은지의 마음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다. 그 그림자가 여전히 집 주위를 맴돌며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불며 마른 잎을 흩날렸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번개가 공기를 갈랐다. 민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은지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고 대문을 번갈아 쳐다봤다. 밤 11시가 가까웠는데 민수는 이미 돌아왔어야 했다. 전화를 걸었지만 긴 신호음만 울렸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초조해진 은지는 다시 전화했다. 고객님의 전화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등골이 서늘했다. 아내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려줬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렸다. 그 순간 집 안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집은 어둠에 휩싸였다. 하영이 방에서 비명을 질렀다. 은지는 급히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창밖 바람이 긴 비명처럼 울며 문을 덜덜 떨게 했다. 그때 캄캄한 마당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였다. 은지는 멈칫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다.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 같았다. 은지는 천천히 거실로 나가 창문 틈으로 밖을 보았다. 대문 밖에 그림자가 서 있었다. 옷은 비에 젖어 축 늘어졌고 머리카락은 얼굴을 덮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은지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보았다. 그건 민수가 아니었다. 그림자는 꼼짝 않고 서서 어깨를 떨며 웃는 듯했다. 한기가 등을 타고 흘렀다. 은지가 소리쳤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검은 얼굴, 눈도 입도 없는 텅 빈 얼굴이었다. 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쾅 닫았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바람은 울부짖었다. 잠시 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똑똑똑. 은지는 숨을 죽이고 입을 다물었다. 한참 뒤 소리가 멈췄다. 고요가 찾아왔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은지는 문을 열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젖은 흙 위에 발자국이 대문에서 현관까지 이어지다 갑자기 끊겼다. 민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은지는 공황 상태로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에 휩싸인 은지는 민수의 친구 병철에게 전화했다. 병철 오빠, 민수 씨 봤어요. 어젯밤부터 안 들어왔어요. 병철은 잠시 침묵하다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어제 민수는 일찍 갔는데 장사 정리하고 9시쯤 자전거 타고 돌아갔어. 9시, 그럼 그 뒤 몇 시간 동안 어디 있었단 말인가? 은지는 망연자실했다. 더 망설일 틈 없이 비를 뚫고 민수를 찾으러 나갔다. 골목 입구에서 이웃 미영을 만났다. 미영은 은지를 보자마자 다급히 말했다. 은지야, 방금 이상한 걸 봤어. 민수 씨가 저기 대나무 옆에 있는 것 같아. 은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곳으로 달렸다. 도착한 순간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민수가 이름 없는 무덤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손발은 힘없이 늘어졌고 비에 젖은 얼굴 위로 물이 흘렀다. 눈은 뜬 채로 멍했다. 은지는 달려가 민수를 흔들었다. 민수 씨, 일어나요. 반응이 없었다. 민수는 시체처럼 차가웠다. 옆에 선 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지? 은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온몸이 떨렸다. 갑자기 민수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입술이 달싹였다. 은지는 귀를 바짝 댔다. 민수의 목소리는 쉰 채로 약했다. 향아, 나를 부르지 마. 은지는 굳었다. 향이 누구지? 미영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지는 민수의 어깨를 세게 흔들며 소리쳤다. 향이 누구야? 누가 당신을 불렀어? 민수는 벌떡 일어나 숨을 몰아쉬며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떨며 속삭였다.
그 여자가 나를 끌고 가려 했어. 은지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 그림자가 남편을 노리고 있었다. 민수는 무덤에서 깨어난 뒤 창백하고 떨며 죽음에서 돌아온 듯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멍했고 현실과 꿈 사이에 갇힌 듯했다. 은지는 침대 옆에 앉아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무덤 위에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천장을 멍하니 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한참 뒤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여자가 나를 찾았어. 은지는 소름이 끼쳤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 없이 이불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떨며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매달리는 듯했다. 집은 고요에 잠겼다. 창밖 바람이 커튼을 치며 유리창에 부딪혀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갑자기 하영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얼굴이 하얗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엄마 재단이 갑자기 엉망이 됐어요. 은지는 깜짝 놀라 거실로 달렸다. 도착한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깔끔히 놓여있던 조상 재단이 엉망이었다. 향로가 땅에 떨어지고 향재가 사방에 흩어졌다. 재단 위 사진들이 유리에 부딪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한가운데 나무 테이블에 검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 세게 누른 듯한 흔적이었다. 은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숨이 점점 무거워졌다.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는 듯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은지는 멈칫했다. 눈을 깜빡이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다. 방으로 뛰어들어 민수의 손을 잡고 다급히 말했다. 민수 씨, 말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향이 누구예요?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극도의 공포가 담긴 눈으로 아내를 보았다. 왜 그 이름을 아는 거지? 은지는 멈칫했다. 당신이 무덤 위에서 그 이름을 불렀잖아요. 향이 누구예요? 민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의 눈엔 공포가 가득했다. 나 기억이 안 나. 하지만 그 여자가 내 꿈에 나왔어. 은지는 소름이 끼쳤다. 무슨 꿈? 민수는 떨며 말했다. 꿈속에서 그는 낡고 음산한 집에 서 있었다. 벽은 곰팡이로 얼룩졌고 바닥은 갈라진 타일로 차가웠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긴 머리가 등을 덮었고 엉켜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작지만 집 안을 울리는 목소리였다. 왔구나. 오랫동안 널 기다렸어. 민수는 한기에 몸이 굳었고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눈, 코, 입이 없는 검은 구멍이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곳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차가운 손을 내밀었다. 뼈만 남은 손이 민수를 잡으려 했다. 민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깨어났지만 차가운 손의 감촉은 피부에 남아 있었다. 은지는 공포에 휩싸였다. 민수의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 그림자가 남편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은숙의 말이 떠올랐다. 그 여자를 보면 오래 쳐다보지 마. 부르면 대답도 하지 마.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혼란스러운 생각에 휩싸였다. 막연한 두려움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은숙을 찾아갔다. 은지를 보자마자 은숙은 한숨을 쉬었다. 마치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던 듯했다. 은지야, 또 무슨 일 있었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사로잡혔어요. 은숙은 눈썹을 치키며 김이나는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뒤 은숙이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그 무덤은 평범한 무덤이 아니야. 향이라는 이름. 이 마을에 낯설지 않아. 은지는 숨을 멈추고 은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은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들을 찾아가. 그들만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향이 누구냐고 은지의 손이 저절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어둠 속의 흐릿한 이름, 떠나지 못하는 원혼, 소문 속에 묻힌 과거, 진실을 찾지 못하면 가족은 결코 평온할 수 없을 터였다. 은지는 은숙의 집을 나오며 마음이 어지러웠다. 은숙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들은 위험한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다. 진실을 모르고 향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남편을 붙잡은 원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은숙은 마을의 가장 연장자만이 향의 이야기를 알 거라 했다. 그날 아침 은지는 80세가 넘은 이영순 할머니를 찾아갔다. 영순은 빛바랜 붉은 기와집에 살았다. 은지가 도착했을 때 영순은 현관에 앉아 멀리 들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은지는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 은지예요. 대나무숲 끝집에 사는 민수의 아내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늙은 눈으로 은지를 보았다. 너를 안다. 요즘 집에 무슨 일 있지? 은지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은지는 소름이 끼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향에 대해 얘기해 줄게. 은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이 마을은 황량했어. 몇 가구만 살았지. 향은 젊고 예쁜 아가씨였어. 하지만 운명이 비참했지. 마을 남자를 사랑했어.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 그런데 결혼식 전날 그 남자가 부잣집 여자를 따라 떠났어. 향은 절망했고 가족은 위로하지 않았지.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어리석다고 했어. 그러던 달 밝은 밤 향은 대나무 아래서 목을 맸어. 바로 너희 집 앞 무덤 자리야. 은지는 소름이 끼쳤고 옷자락을 꽉 쥐었다. 영수는 먼 곳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달밝은 밤이면 그 무덤 위에 긴 머리 여자가 앉아 울고 있다고 했어. 어떤 이는 그녀가 옛 연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 하지만 대답하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했어. 은지는 남편을 부르던 밤의 목소리와 민수의 끔찍한 꿈을 떠올렸다. 향이 민수를 과거의 배신자와 착각하는 걸까? 영수는 은지를 안타깝게 보며 말했다. 그 무덤 근처에 살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좋은 결말을 맞지 못했어. 은지는 멈칫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누군가는 사고로, 누군가는 병으로, 또 누군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모두 남자였고 공통점이 있었어. 향이 밤에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은지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민수도 그 목소리를 들었고 꿈에서 그녀를 보았다. 다음은 민수일까 안 돼. 그럴 수 없다. 은지는 떨며 물었다. 할머니, 민수 씨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저주를 어떻게 벗어나죠? 영수는 한참 생각하다 천천히 말했다. 방법이 있긴 해. 하지만 쉽지 않아. 그녀를 이승에서 떠나게 해야 해. 은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구할게요.
영수는 안타까운 눈으로 은지를 보았다. 하지만 명심해. 의식이 실패하면 그녀는 더 잔혹해질 거야. 그땐 남편뿐 아니라 너희 가족 모두가 위험해. 은지는 숨이 막혔지만 이를 악물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차피 벗어날 수 없어요. 할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눈빛을 보냈다. 좋아. 준비해. 늦기 전에. 영순의 집을 나온 은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저주는 실제였고 향은 존재했다. 그녀는 민수를 저승으로 끌어가려 했다. 더 망설일 틈 없었다. 집으로 달려가자 민수는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은지는 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여보, 다 알아냈어요. 그녀가 누군지 알아요. 민수는 화들짝 놀라 은지를 보았다. 그녀가 날 놓아주지 않을 거야.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단호히 말했다. 그럼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무당을 찾을게요. 의식을 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녀가 이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한참 은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지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향의 정체를 알게 된 은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대나무 아래 억울하게 죽은 소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무해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따라다니는 악몽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건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저주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다. 영수는 의식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고 실패하면 향은 더 잔혹해질 터였다. 하지만 은지는 시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무당을 찾아 나섰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 인석을 찾았다. 50대 중반의 인석은 엄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다. 은지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음기가 무겁게 깔렸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은지는 손을 꽉 쥐며 애원했다. 무당님,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남편이 더 버티지 못할까 봐요. 인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도울게. 하지만 이 원혼이 너무 강하면 나도 제압하지 못할 수 있어. 그땐 너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 은지는 떨렸지만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게요. 인석은 한숨을 쉬며 노란 부적에 기묘한 글씨를 써서 건넸다. 이 부적을 현관, 창문, 남편 침대 머리에 붙여. 오늘 밤 의식을 하러 갈게. 은지는 부적을 받아들며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을 쥐는 것만으로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약속대로 인석이 집에 왔다. 향, 부적, 성수를 들고 왔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인석은 눈썹을 찌푸렸다. 음기가 짙어. 이런 원혼은 평범한 떠돌이 영혼이 아니야. 은지는 소름이 끼쳤다. 민수를 보니 그는 하루 종일 말없이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하영은 전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엄마를 꼭 붙잡았다. 인석은 집 한가운데 성수 그릇을 놓고 향 3개를 피우며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처음엔 고요했다. 하지만 향이 반쯤 탔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며 집 앞 모든 문이 끼익 소리를 냈다.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끌어안았다. 은지는 소름이 끼쳤고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이 그들을 노리는 듯했다. 인석은 침착하게 주문을 계속했다. 그 순간 광 성수 그릇이 산산조각 났다. 물이 바닥에 쏟아져 타는 향재와 섞이며 기묘한 무늬를 만들었다. 동시에 집구석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렸다. 차갑고 메아리치는 소리였다. 도망칠 수 없어 속삭임은 분명했다. 하영은 울며 은지를 끌어안았다.
민수는 떨며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인석은 눈을 감고 큰 소리로 외쳤다. 꺼져라. 너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권한이 없다. 그는 부적을 꺼내 불에 문지른 뒤 구석으로 던졌다. 부적이 타오르자 집 앞모든 불이 꺼졌다. 어둠 속 희미한 향불만 빛났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방 한가운데 긴 머리가 얼굴을 덮고 마른 몸에 하얀 한복이 늘어졌으며 검은 얼룩이 기묘하게 퍼져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위 공기는 극한의 냉기로 짓눌렸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차갑게 말했다. 약속했잖아.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은지는 소름이 끼쳤다. 더 무서운 건 민수가 무표정한 눈으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은지가 소리쳤다. 민수 씨, 안 돼 하지만 민수는 듣지 못했다. 그의 손이 그림자를 향했다. 인석은 재빨리 부적을 꺼내 주문을 외며 소리쳤다. 너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사라져. 그는 소금 한 줌을 향에게 던졌다. 그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집이 흔들렸다. 바람이 거세게 울부짖었다. 하얀 그림자는 휘청이며 희미해지다 사라졌다. 집 안불이 다시 켜졌다. 고요가 찾아왔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다. 가족은 끔찍한 악몽을 넘긴 듯했다. 하지만 인석은 안도하지 않았다.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낮게 말했다. 이번엔 쫓아냈지만 완전히 없애진 못했어. 그녀의 원기가 너무 강해. 은지는 등골이 서늘하며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인석은 창밖. 바람의 사가기는 대나무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일을 끝내려면 그녀의 집을 찾아야 해. 그곳에 마지막 비밀이 있어. 은지는 숨을 멈췄다. 향의 집은 어디일까? 그 끔찍한 밤 이후. 민수와 은지의 집은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인석이 향의 원혼을 쫓아냈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완전히 해방하려면 향의 옛집을 찾아야 했다. 그곳에 그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다음 날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퇴마 의식 후 깨어난 뒤 그의 눈빛은 더욱 텅 비었다. 마치 원혼의 부름이 머릿속에 맴도는 듯했다. 은지는 옆에 앉아 민수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레 물었다. 여보, 내 말 들려? 민수는 눈을 깜빡이며 은지를 보았지만 눈빛은 멍하고 멀었다. 한참 뒤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 아직 안 갔어. 은지는 소름이 끼쳤다. 왜 그렇게 말해? 인석 무당님이 의식을 했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꺼내려는 듯했다. 어젯밤 또 그녀 꿈을 꿨어. 은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침착하려 애썼다. 무슨 꿈? 민수는 얼굴을 숙이고 이불 끝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한참 뒤 속삭이듯 말했다. 꿈속에서 민수는 황량한 들판에 서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무릎 위로 자란 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앞에는 낡고 허물어진 집이 있었다. 기와는 무너졌고 벽은 큰 조각으로 벗겨졌다. 문이 살짝 열려 그를 초대하는 듯했다. 민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발을 붙잡았다. 집 안어둠 속에서 여자가 나왔다. 여전히 향이었다. 하얀 한복, 얼굴을 덮은 긴 머리. 하지만 이번엔 흐릿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씩 다가왔다. 맨발이 마른 풀을 밟아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몇 걸음 앞에서 멈춘 그녀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걷었다. 처음으로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뚜렷이 보았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 깊은 검은 눈은 너무 오래 바라보면 영혼을 빨아들일 듯 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킥킥거리는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향은 고개를 기울이며 기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들이 날 죽였어. 민수는 소름이 끼쳐 한 발 물러섰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진실을 찾아. 아니면 네가 나 대신 가야 해. 그녀가 손을 들어 민수의 뺨에 닿았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이었다. 민수는 화들짝 깨어났다. 눈을 뜨자 그 차가운 손의 감촉이 여전히 뺨에 남아 있었다. 검은 손자국이 피부에 선명했다. 은지는 숨을 멈출 듯 두려웠다. 민수의 뺨에 남은 손자국은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님을 증명했다. 떨며 물었다. 그녀가 살해당했다고 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흐릿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렇게 말했고 진실을 찾으라 했어. 은지는 입술을 깨물며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향이 자살이 아니라면 누가 그녀를 죽였을까? 왜 민수를 쫓는 걸까? 풀리지 않은 의문이 너무 많았다. 은숙이 마을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누군가에 의해 감춰진 걸까? 그렇다면 그들은 떠나지 못하는 원혼과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은지는 민수를 똑바로 보며 단호히 말했다. 그녀가 진실을 찾으라 했으면 우리가 찾아야 해. 민수는 은지를 올려다보며 희미한 희망이 깃든 눈빛으로 물었다. 겁나지 않아. 은지는 침을 삼켰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가족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둘은 서로를 오래 바라보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향의 집을 찾아야 해. 말이 끝나자 차가운 바람이 불며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커튼이 휘날리며 책상 위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은지가 주웠다. 빛바랜 낡은 지도였다. 마을 끝 황사의 들판 근처에 작은 X 표시가 있었다. 은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민수에게 말했다. 여기가 그녀가 원하는 곳이야.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불안을 드러냈다. 하지만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그곳에 가면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다. 지도를 내려놓은 순간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저승의 인도였다. 그녀는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다. 은지는 지도를 들며 굳은 눈빛으로 말했다. X 표시는 황동마을 끝, 황사의 들판 근처였다. 그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마을 사람들은 그곳이 저주받은 땅이라 손대지 않는다고 했다. 민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거기 가야겠어. 은지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가족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면 가야지. 민수는 침묵했지만 눈빛엔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둘 다 지금 맞서지 않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황사의 들판에 가기 전 은지는 인석을 다시 찾았다. 민수의 꿈과 지도 이야기를 전하자 인석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 곧 그는 심각한 눈빛으로 말했다. 향이 너희를 그녀의 집으로 인도했다면 그건 아무도 말하지 않은 진실을 알리려는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떨렸다.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인석은 한숨을 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진실을 찾아 그녀가 원하는 바를 알게 되면 그녀가 놓아줄 수도 있어. 하지만 실패하면 이 저주는 더 끔찍해질 거야. 은지는 소름이 끼쳤고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를 지킬 방법은 없나요? 인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붉은 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향재와 소금이 섞여 있었다. 이걸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몸 주위에 뿌려
떠돌이 영혼들의 방해를 막아줄 거야. 은지는 주머니를 받아들며 따뜻한 기운이 손에 퍼지는 걸 느꼈다. 그럼 저희 갈게요. 인석은 아무 말 없이 걱정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평생 가장 무서운 것과 맞서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부부는 지도를 따라 마을 끝 황사의 들판으로 향했다. 그곳은 기묘하게 황량했다. 무릎 높이의 잡초가 길을 가렸고 긴 여정 끝에 낡고 폐허가 된 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덩굴과 이끼로 뒤덮인 집은 고요 속에 서 있었다. 새소리, 벌레 소리 없이 차가운 바람만 집 틈새로 스쳐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민수는 은지의 손을 꽉 잡으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들어갈 건가? 은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해. 아니면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손을 대자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안에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그리고 향재 같은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은 어두웠고 바깥빛은 한 구석만 비췄다. 찢어진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은지는 떨며 인석이 준 주머니를 꺼내 향재와 소금을 바닥에 뿌렸다. 고요가 이어졌다. 그러다 쿵, 쿵, 쿵 안쪽 방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둘은 멈춰서서 손을 꽉 잡았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낮게 불렀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바람이 틈새로 울고 쾅집 앞문 하나가 갑자기 닫혔다. 둘은 화들짝 놀랐다. 그러다 어두운 구석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여보, 왔어. 그 목소리는 뼛속까지 차갑게 파고들었다. 은지는 숨을 멈췄고 민수는 굳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나왔다. 향이었다. 하얀 한복, 늘어진 머리. 하지만 이번엔 얼굴이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고개를 기울이며 깊은 눈빛이 민수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나를 잊었어. 민수는 숨을 들이쉬며 한 발 물러섰다. 뭘 원해? 향은 킥킥 웃었다. 섬뜩한 웃음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찾아봐. 그녀는 방구석에 낡은 나무 장롱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진실은 거기 있어. 둘은 소름이 끼쳤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은지는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장롱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 덮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은지가 뚜껑을 열자 쾅집이 흔들렸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세차게 몰아쳤다. 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가 있었다. 피로 쓰인 글씨가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 살해당했다. 둘은 얼어붙었다. 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집은 거센 폭풍처럼 흔들렸다. 바람이 깨진 창틈으로 울부짖으며 먼지를 소용돌이치게 했다. 민수와 은지는 종이를 뚫어지게 보았다. 오래전에 굳은 피로 쓰인 글씨.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 살해당했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향에 대한 모든 믿음을 뒤바꿨다. 민수는 침을 삼키며 목이 메었다. 그녀 정말 살해당했어. 말이 끝나자 집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바람이 멈췄다. 공기는 무겁고 숨 막혔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다. 은지는 떨며 민수의 팔을 잡았다. 그럼 누가 그녀를 죽였어? 대답은 없었다. 구석에서 킥킥 웃음소리가 울렸다. 차갑고 메아리 쳤다. 어둠 속에서 향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앞. 그들의 숨결이 닿을 거리에 서 있었다.
민수는 굳었고 움직일 수 없었다. 향의 창백한 얼굴은 증오로 가득했다.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봤지? 이제 알았지? 민수는 숨을 들이쉬며 물러섰다. 나한테 뭘 원해? 향은 차갑게 웃었다. 내가 잃은 걸 돌려줘. 말이 끝나자 쾅 창문이 열렸다. 바람이 낡은 커튼을 휘날렸다. 집이 어둠에 잠겼다. 천장에서 하얀 그림자가 민수를 향해 돌진했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지만 피할 틈이 없었다. 향은 민수를 붙잡고 강한 힘으로 끌었다. 민수는 벽에 세게 부딪혔다. 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그의 팔을 잡자 뼈까지 얼어붙는 한기가 전해졌다. 민수는 발버둥쳤지만 향의 마른 손이 그의 목을 조였다. 뾰족한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깊은 눈은 지옥의 메아리처럼 울렸다. 대가를 치러 향이 더 세게 조이려는 순간 펑 눈부신 금빛이 방을 가득 채웠다. 향은 고통스레 비명을 지르며 민수를 놓고 물러섰다. 빛은 은지가 쥔 부적에서 나왔다. 인석이 준 부적이었다. 은지는 망설이지 않고 부적을 꽉 쥐며 소리쳤다. 여기 머물 수 없어. 너의 영혼을 놓아줘. 향은 뒤로 물러났지만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놓아줘. 난 그가 죽기를 원해. 바람이 다시 울부짖으며 방 안 물건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어둠의 기운이 집을 휘감았다. 민수는 숨을 되찾았지만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은지는 부적을 쥐고 인석이 가르쳐준 주문을 외웠다. 향은 분노의 비명을 지르며 몸이 검은 연기로 조각났다.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떠날 수 없다면 그도 살 수 없어. 펑 굉음이 울리며 집이 흔들렸다. 그러다 모든 게 고요해졌다. 바람이 멈췄고 벽은 원래대로였다. 평온이 돌아왔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땀에 젖었다. 은지는 부적이 거의 다 탄 손을 떨며 쥐고 있었다. 둘은 방을 둘러보았다. 향의 흔적은 없었다. 섬뜩한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바닥엔 피로 쓰인 종이가 든 나무 상자만 남아있었다. 민수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말했다. 정말 사라진 거야. 은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끝난 것 같아. 하지만 말이 끝나자 미풍이 스쳐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바람 속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다시 올 거야, 너와 함께. 둘은 멈춰서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든 게 고요로 돌아갔다. 폐허를 떠나며 부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황량한 들판을 지나는 바람소리만 차가운 밤에 메아리쳤다. 은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집에서 겪은 일은 여전히 그녀의 생각을 짓눌렀다. 민수는 멍했고 가끔 목을 만졌다. 향이 조였던 자국은 사라졌지만 차가운 감각은 피부에 남아있었다. 마을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 은지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어.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더 이상 안 보여. 하지만 은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불안이 다시 밀려왔다. 그런데 왜 그래?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걸음을 멈췄다. 멀리 방금 떠나온 폐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전히 그녀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은지는 등골이 서늘했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진실을 찾았잖아. 저주는 끝났어야 해. 민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은지는 모든 게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믿고 싶지 않았다. 향은 억울한 죽음을 밝혔다. 그녀는 떠나야 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걸까? 집에 발을 들이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쳐 커튼을 휘날렸다. 거실 재단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닭 사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둘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돌아보았다. 그건 민수 조부의 사진이었다. 늘 재단에 정갈이 놓여있던 사진. 민수는 소름이 끼쳐 사진을 주우려 다가갔다. 하지만 액자 유리를 보고 멈칫했다. 숨이 목에 걸렸다. 은지는 민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급히 다가가 물었다. 왜 그래?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보여주었다. 유리 위, 조부 사진 옆에 흐릿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고 차가운 손, 향의 손이었다. 은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 아직 안 갔어. 더 미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인석을 찾아갔다. 인석은 은지를 보자마자 눈썹을 치켰다. 그녀가 아직 떠나지 않았지. 은지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당님, 왜요? 왜 아직 우리를 따라와요? 인석은 한숨을 쉬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떠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복수를 원해. 은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옷자락을 꽉 쥐며 물었다. 복수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찾으면 멈출까요? 인석은 고개를 저으며 어두운 눈빛으로 답했다. 그렇게简단하지 않아. 그녀의 원기는 너무 강해. 보통 원혼이라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떠났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증오에 사로잡혀 돌아갈 길을 잃었어. 은지는 폐허에서 본 향의 깊은 검은 눈을 떠올렸다. 인석은 낮게 말했다. 방법이 하나 있지. 하지만 위험해. 은지는 단호한 눈으로 물었다. 뭔데요? 무슨 일이든 할게요. 인석은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다. 그녀가 복수를 원한다면 그녀를 불러내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말하게 해야 해. 그리고 의식을 통해 그녀의 영혼을 영원히 봉인해야 해. 그날 오후 폐허에서 의식이 시작되었다. 인석은 방 한가운데 기묘한 글씨로 진법을 그렸다. 성수 그릇을 중앙에 놓고 향 연기가 자욱했다. 민수는 인석 맞은편에 앉았고 은지는 손을 꽉 쥐며 숨을 죽였다. 인석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 일 없었다. 하지만 곧 거센 바람이 불며 촛불이 깜빡였다. 방은 섬뜩한 한기로 가득 찼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살갗을 스치는 듯했다. 광문이 열리며 향 연기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다. 향이었다. 하얀 한복, 늘어진 긴 머리. 하지만 이번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검은 눈구멍, 길게 찢어진 입, 보랏빛 갈라진 피부.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원혼이 아니었다. 악령이 되어 있었다. 인석은 흔들림 없이 주문을 이어가며 외쳤다. 말해, 누가 너를 죽였나? 향은 쉰 웃음을 터뜨렸다. 섬뜩한 소리가 방을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민수를 가리켰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무슨 뜻으로 가리키는 걸까? 은지는 눈을 크게 뜨며 공포에 질렸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굳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누구도 반응하기 전 향은 미친 듯이 웃으며 속삭였다. 기억 안 나. 네가 날 죽였어. 방이 흔들렸다.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민수가 과거에 무슨 짓을 한 걸까? 폐허는 거세게 흔들렸다. 바람이 문틈으로 울부짖으며 원혼의 메아리를 실었다. 향의 말이 방 안을 울렸다. 기억 안 나. 네가 날 죽였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지는 멍하니 서서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민수를 보았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온몸이 떨렸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인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염주를 꽉 쥐고 낮게 말했다.
분명히 말해. 무슨 뜻이냐? 향은 쉰 웃음을 내뱉으며 섬뜩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수에게 다가가며 얼굴이 선명해졌다.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제빛 피부에 깊은 원한이 새겨진 존재였다. 그녀가 손을 들어 민수의 이마에 닿았다. 순간 민수는 아악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낡은 필름처럼 빠르게 되감기는 장면들. 민수는 젊은 여성을 보았다. 하얀 한복을 입고 들판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녀 향이었다. 그녀는 한 남자와 말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 민수와 똑같이 생긴 얼굴. 충격적이게도 그건 민수 자신이었다. 젊은 민수는 향과 다투고 있었다. 결혼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해? 향은 눈물로 얼굴이 젖었지만 젊은 민수는 주먹을 쥐며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향아.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해. 집에서 결정했어. 향은 눈을 크게 뜨며 떨었다. 거짓말. 우린 약속했잖아. 민수는 기억 속에서 얼어붙었다. 이 장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 눈앞에 선명했다. 향은 그의 연인이었다. 그는 그녀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향은 울며 민수의 손을 잡았다. 날 버릴 수 없어. 나 뱃속에 네 아이가 있어. 그 말은 민수의 심장을 갈랐다. 향은 임신했다. 그녀는 사랑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아이와 함께 버려졌다. 기억 속 젊은 민수는 창백해지며 물러섰다. 그럴 리 없어. 향은 절망 속에서 민수를 붙잡았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치며 그녀를 밀었다. 쿵향은 땅에 쓰러지며 큰 돌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곧 숨이 멎었다. 민수. 그가 향을 죽였다. 현실로 돌아온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랬다고. 향은 피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노려보았다. 이제 기억났지.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향아.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사고였어. 향은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 아닌 고통과 배신에 찬 웃음이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난 죽었어. 내 아이도 죽었어. 바람이 거세게 울부짖으며 집이 흔들렸다. 인석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마지막 부적을 꺼내 민수의 이마에 붙였다. 원한이 있다면 말해. 이 억울함을 더 끌지 마. 향은 고통스레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민수를 노려보며 증오와 해방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한참 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다. 네가 기억했으니 이걸로 충분해. 바람이 잦아들고 집 안 공기가 가벼워졌다. 향은 눈을 감았다.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며 그녀의 몸은 작은 빛 알갱이로 흩어져 바람에 날렸다. 마침내 그녀는 떠났다. 집은 고요에 잠겼다. 민수는 바닥에 무릎 꿇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은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인석은 한숨을 쉬며 엄하게 말했다. 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가 용서했어. 이제 그 죄를 갚으며 살아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엔 고통이 가득했다. 은지는 민수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히 남을 터였다. 폐허를 떠나며 뒤에서 집이 무너졌다. 벽이 부서지고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삶의 기묘한 비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남긴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